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뭐 간, 신장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배설되는 마지막 그 기관이잖아요. 그런 장기인데, 그 노폐물을 거르는 이 장치가 대부분 다 혈관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사구체라고 하는 이 혈관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싱크대를 보시면 부엌에 설거지 하실 때 싱크볼에서 우리가 거름망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집에서는 철망을 많이 쓰죠. 이 철망을 쓰는 이유가 음식물은 바깥으로 안 나가고 물만 나가고 이걸 걸러내서 음식물 찌꺼기를 건너내기 위해서 이게 음식물이 다 나간다 그러면 하수가 다 막혀버리겠죠. 근데 그런 거름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고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재흡수시킬 수 있도록 이 거름망이 있는데 그 거름망의 재질이 다 혈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혈관에서 엄청 여러 가지 교환이라든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이 혈관망이 무너진다면 내 몸에서 버리고 싶지 않았던 내 몸에 있는 물질들이 빠져나가겠죠. 특히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게 단백질. 단백질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망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혈관이 무너졌으니까 혈관이 무너지면 피가 나잖아요. 혈관망이 부서지면서 소변에서 피가 나는 그런. 이 환자분은 출혈이 되게 많은 환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출혈의 원인을 잡지를 못하고 병원에서는 이걸 이제 자가 면역으로 진단을 해서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했을 때도 이미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를 다 드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고혈압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면역을 억제를 시켜도 이 출혈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코피도 나고요. 기관지 천식도 있으세요. 그러면 자가 면역 파트가 이렇게 같이 천식은 자가 면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장을 자가 면역으로 보는 그 개념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신장내과에서 이건 자가 면역이니까 소론도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게 이제는 조금 루틴이 됐지만 예전 같으면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언젠가도 저희 오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부전 환자였고 지금 이식을 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이미 병원에 갔을 때는 신장 한쪽은 거의 기능이 다 떨어졌고 한쪽에 있는 신장 기능이 12%밖에 남지 않아서 아주 급하게 투석을 시작을 했었고요. 투석하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정말로 그래도 운이 좋게 또 그 공여자가 생겨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식을 하고 지금은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이제 평생 먹어야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사실 뭐 저희 가족이 좀 류마티스 가족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부정맥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이 부정맥을 또 갖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도 심장 판막증인데 이 판막이 줄어드는 질병도 어떻게 보면 류마티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장기가 나도 모르겠는데 다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유 없이 염증으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류마티즘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류마티즘에 어떤 면역세포가 가서 공격을 했을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면역을 억제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한번 쭉 보면요. 우선은 호흡기 내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호흡기 내과에서 천식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또 류마티스 내과도 가셔서 호흡기 내과에서는 검사를 해보니까 곰팡이에 대한 알러지 항체가 보이니까 스퍼러녹스라고 하는 그런 진균제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좀 다음 편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곰팡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내 몸에 곰팡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밀가루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제 몸에 밀가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밀가루를 없앤다고 밀가루 항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밀가루나
진드기나 곰팡이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아주 격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라서 이렇게 스프로녹스 같은 항진균제를 드심으로 인해서 아주 미세하게 내 몸에 있는 곰팡이를 다 없애자는 취지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치료 방법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 몸에 있는 면역 치료, 면역에 대한 개선이 우선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신장에 대한 소론도라든가 아자프린, 그리고 코자라고 하는 혈압약은 혈압이 없어도 혈압약을 처방을 해요. 왜냐하면 신장이 다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압력이 조금이라도 혹시 올라갈까 봐, 올라가면 혈관이 터지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ARB라 그래가지고 혈관 확장,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키는 걸 억제시키는 약물들을 씀으로 인해서 그냥 혈압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그냥 느슨하게 펼쳐버리는 겁니다. 혈관 보호제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혈압도 없는데 혈압약을 주세요. 이거는 신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60세가 넘으셨어요. 네, 30대 후반부터 폐결핵을 감기인 줄 알고 지나갔다가 50대에 들어와서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 항상균으로 대학병원에서 항생제를 2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아서 제가 임으로 약을 줄이다 56세에 아주 위험한 혈관염이 폐와 신장을 공격하게 되어 삼성병원에서 지금까지도 약물을 먹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폐에 염증이 조금 있고 신장 수치가 크레아티닌 수치는 나쁘지 않은데 신장에서 단백뇨와 잠열 수치가 좋아지지 않아서 지난주에 처방이 소론도가 3알 먹으라고 하네요. 현재는 1알 복용 중이었는데 3알까지 양을 지금 증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면역을 교정을 하고요. 또 혈관에 대한 강화 능력, 그러니까 혈관이, 그리고 이분께서 코피가 잘 나고요. 그리고 객혈, 기관지에서도 피가 나고 코에서도 피가 나요. 이런 경우에 보통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양엑스하고 오메가3가 출혈을 일으킨다는데 오메가3는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주 고용량의 오메가3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오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메가3를 먹으면 출혈을 일으킨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딱딱한 혈관과 부드러운 혈관 중에서 누가 더 출혈을 일으킬 것이냐. 사실은 딱딱한 거는 찢어지거나 출혈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부드러운 혈관은요, 출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만약에 염증에 의한 출혈이었다면 더더군다나 오메가3가 염증을 방어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코피가 나는 아이들한테 오메가3를 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되게 좋아져요. 그거는 코피가 나는 건 코가 많이 건조하고 비염이 진행되거나 이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메가3가 윤활제처럼 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피가 나거나 찢어질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메가3가 출혈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께 고용량의 오메가3와 그다음에 신장에서 압력을 받지 않게 간말 이룰렌산과 면역 제제들, 여러 가지 제제들을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약간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손목에 통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역 제제를 드시고 나서 또 손목 통증도 많이 사라지던 사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켜봐야 될 건 뭐였냐면은 이분의 이제 신장에서 나오는 소변 검사에서 나오는 이 혈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느냐, 이걸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이분께서 병원 다녀오시고 하는 검사 결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코피가 많이 멈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코피가 많이 멈췄고 객혈은 어느 정도는 좀 좋아졌긴 했지만 나 찾았네요. 약사님 주신 영양제 다 먹어가서 연락드립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먼저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출혈, 코, 기관지 출혈이 90% 이상 멈춘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아직도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도 먹고 있어서인지 염증 수치는 정상이고요. 약사님께서 주신 영양제를 장기적으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첨부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아예 영상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쭉 한번 그 과정들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처음에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에 스테로이드를 12알을 처방을 받으셨대요. 32를 4년 전에. 그리고 나서 3알에서 2알 반으로 줄었는데 그 다음에 또 지난달에 3알로 또 늘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현재 임의로 이 치료를 영양치료를 하시면서 그냥 1.5정만 먹고 있어요. 이 환자분께서 임의로 그냥 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임의로 줄였을 때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되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4월 15일에 우선은 다른 부분들은 우선 약간 빈혈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신장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니까 빈혈 수치가 좀 약간 경계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10.8 정도가 나와 있었고요. 바로 영양소 치료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잠혈, 소변 안에 있는 혈이 플러스 포지티브 4개, 250이라는 수치,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하셔서 5월 6일 날 검사를 하셨는데요. 잠혈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4월 21일부터 그 영양소를 드시기 시작하셨고 5월 6일 날 검사를 하셨으니까 딱 보름 정도 지났을 때는 잠혈 수치는 똑같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혈 수치가 포지티브 3개로 바뀌었어요. 150으로 떨어져요. 250에서.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50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획기적으로 250에서 50으로 떨어지고요. 10월 달에 검사를 하셨는데 트레이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지티브 플러스 마크가 없어져요. 그리고 약간 비친다. 그리고 정량적으로는 10이라는 수치가 나타납니다. 자, 250에서 10까지 떨어지는데 몇 달 정도가 걸렸을까요? 6개월 정도. 6개월이 좀 덜 걸렸어요. 5개월 남짓 정도에서 잠혈, 혈액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수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단백질, 제가 이제 중간중간 여기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한 그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많이 길어지니까 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요 단백, 혈관이 깨지면서 그 거름망이 깨지면서 단백질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단백뇨라고 하죠. 치료 바로 직전에는 24.73이라는 정량적 수치가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범위는 1에서 14라고 해요. 물론 14로 가면 안 되겠죠. 네, 1중으로 가까이 거의 안 나와야 맞는 거니까요. 되게 높은 수치가 나왔었는데 18.53으로 한 보름 후에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한 달 후로 6.8이 나와요. 그리고 9월달 검사가 7.6으로 살짝 올라갑니다. 자, 이 시기는요. 이분께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적극적인 용량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좀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을 비용적인 부담이 점점점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용량을 좀 줄여가시고 매일 드셔야 될 거 하루에 2번 드시라고 한 거 1번 드시고 이틀에 1번 드시고 조금 띄엄띄엄 드셨던 타이밍에 요단백이 7.62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24.73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18일 마지막 검사, 제가 받은 마지막 검사는 4로 떨어집니다. 거의 요단백도 정상 범위, 그러니까 6.8부터 지금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의 치료 시작하시고 석 달 만에 한 정상 범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알부민도 요에서 발견이 됐었어요. 처음에 아주 미세하게 발견이 됐다가 그 다음에 수치가 약간 올라가는 수치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5에서 12.6으로 떨어지네요. 이것도 요단백하고 비슷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는요. 완전 네거티브. 네, 정성적으로 아예 없음으로 나옵니다. 단백질도 완전히 많이 좋아지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자가면역 질환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수치 CRP와 ESR입니다. CRP가 처음에 1.58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4, 0.38 그리고 9월 달에 약간 잠열이 살짝 올라가는 요단백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보면은 CRP도 0.65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0.25로 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좀 확실히 가지셨어요. 정말 병원에서도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약도 좀 줄어들었고요. 약 처방도 10월 달부터는 이제 아예 소로도를 한 알로 처방을 해주셨지만 이분께서는 실제로는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 알 드셨을 때도 1.5T부터 계속 줄여가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담 그 알부민 수치도 이제 네거티브로 CRP도 0.15까지 정상 범위잖아요. 우리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CRP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상 범위도 외우실 것 같은데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치료 시작하신 지 한 3개월부터 정상 범위권으로 안으로 훅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은 0.15로 떨어지면서 ESR도 한번 보죠. ESR이 되게 좀 처음에 87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높았죠. 그리고 나서 66, 34까지 떨어지면서 제가 이분께서 조금 영양소 관리가 조금 느슨하게 되고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9월 달에 수치가 조금 안 좋은 수치들이 있어요. 요단백도 살짝 올라갔었고요. CRP도 살짝 올라갔었는데 ESR이 갑자기 83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은 좀 다 개선이 되는데 염증 수치에 대한 부분이 살짝 올라가면서 제가 그때는 상담을 많이 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셔라. 이 치료가 정말 어려운 치료기도 하지만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가 관리한 대로 잘 수능해주고 따라가주면 좋지만 내 몸의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화 상담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검사를 하셨을 때 83에서 42로 또 뚝 떨어지면서 현재 상태 우선은 피가 나고 있지 않아요. 네, 우선 코피도 안 나고 객혈도 안 나오고 신장에서 소변에서 출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얼마나 사실은 신장 이 영양소 치료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게 간에 물이 없나요? 신장에 물이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장에 무리를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의 경우에 더 고함량으로 더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정말 치료의 영역까지 그리고 간기나 신장 기능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냥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간 기능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는 경우에는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간이 나빠지면서 내가 신장은 좋아진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내가 면역 상태가 좋아지면서 간은 나빠지면서 좋아진다 이것도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간이나 신장이나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기들 아주 화학적인 기능을 하는 이런 장기들이 나빠지면서 몸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심하시고 안정적으로 네,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양소 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은 비유엔이라고 그 신장 기능을 검사하는 게 있는데요. 중간중간 좀 나빴다 좋아졌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검사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검사를 보니까 한 20에서 19까지 올라갔었는데 10월 18일 마지막 검사를 보니까 13.7 아주 좋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9에서 20 사이를 정상 범위로 보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10에서 13 사이를 왔다 갔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올라가면 나쁜 거고요. 13.7까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해 하시고요.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산적했던 부분들을 해결을 했고 더 좋아진 건 또 뭐냐면요. 제가 혈압도 아주 높은 건 아니었는데 약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혈압 체크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혈압 체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주로 100에 63, 113에 70, 103에 70, 98에 66 너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코자라는 50ml짜리 코자라는 제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이 결과도 병원에 가실 때 가시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드셨던 이 혈압약을 이렇게 낮은 정상적인 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혈압약을 굳이 드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신장이 좋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약도 이제는 줄이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천식 그리고 단백뇨, 혈뇨, 모든 신장 기능뿐만 아니라 혈압약까지 드셨던 이 많은 약들을 드셨던 분이 정말 조금씩 약물을 줄여가고 또 삶의 질이 개선돼 가는 또 이런 사례를 오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